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지난번에 전달해드린 2020년 아이폰 유출 영상 이후로 상당히 많은 정보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전달해드린 4가지의 라인업이 아닌 이번에는 총 5가지의 아이폰 라인업이 2020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9의 소식도 같이 가져왔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아이폰 SE2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일어날 얘기는 아니지만 애플에서는 2021년에는 유선 충전 케이블 단자를 완전히 제거하고 무선 충전만 가능한 아이폰을 만들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애플 제품에 대한 유출 소식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인스펙팅룸의 IT 소식 같이 가시죠. 먼저 3월에 출시할 아이폰 SE2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블로거인 맥 오타카라에 의하면 내년 3월에 출시할 아이폰은 SE2가 아닌 아이폰 9으로 불리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이미 여러 번 다룬 SE2 유출 정보가 있죠. 거기에 근거하면 아이폰 8 모양과 거의 흡사하게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8의 후속작이라는 개념으로 이 아이폰 9을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생김새도 거의 똑같을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제법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새롭게 변한 로직보드, 그리고 A13 칩셋, 마지막으로 좀 더 발전된 LCP 안테나의 탑재 같은 것들 말이죠. 아무래도 아이폰 8 다음에 바로 아이폰 10으로 넘어간 건 좀 이런 이유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밍치코도 이 3월에 나올 아이폰 SE2는 분명히 진행 중이라고 언급을 하며 이 내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 내년 9월에 출시가 될 아이폰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 역시 밍치코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출시할 아이폰은 4개의 라인업이 아닌 하나가 추가돼 총 5가지의 모델이 출시한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아이폰은 5.4인치, 2가지 버전의 6.1인치, 마지막으로 6.7인치의 아이폰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먼저 5.4인치와 6.1인치 모델은 현재의 아이폰 11과 같은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아이폰이고요. 다른 6.1인치와 6.7인치 버전은 현재의 프로 버전과 동일한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2가지의 일반 버전과 다시 또 2가지의 프로 버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는 좀 작은 사이즈의 프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는 프로 맥스를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사이즈의 프로의 모든 기능이 담아져 있는 그런 아이폰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후면에 TOF 센서와 그리고 트리플 렌즈 카메라를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작은 사이즈의 아이폰을 사용할 수는 없겠네요. 거기에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모든 버전의 OLED와 5G 모뎀이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5G에 대해 살펴보면 5G 모뎀으로 굉장히 유명한 퀄컴사의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모는 인터뷰에서 애플과의 협업이 1순위이며 애플의 5G 기술을 넣기 위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은 전부 5G 모뎀이 장착이 되어서 나올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퀄컴사의 가장 최신 칩셋인 X55 모뎀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다음 소식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일 것 같은데요. 바로 화면 내장 지문인식 센서의 탑재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루었듯이 애플에서는 2020년에 나올 아이폰에 화면 내장 지문인식 센서의 탑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코노믹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애플에서는 대만의 GIS라는 터치스크린 관련 업체를 만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아이폰에 적용될 화면 내장 지문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은 퀄컴사의 최신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갤럭시 S10에 적용되었던 초음파 방식의 지문인식 센서보다 약 17배 더 큰 영역에서 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점은 전체 화면에서의 적용은 아직까지 안 된다는 거죠. 애플에서는 이 지문인식을 사용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사들이 나온 걸 보면 내년에 아니더라도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벤 게스키넥에서 나온 건데요. 그의 트윗에 따르면 애플에서는 코드네임 D53이라고 불리는 모델에
완전히 노치를 제거한 형태를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모델은 음소거 스위치가 기존의 가로 방식이 아닌 세로 방식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애플에서 이 노치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현재 당장 없애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굉장히 이뻐질 것 같습니다. 이번엔 로직보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니케이에 따르면 애플과 화웨이의 공급업체인 무라타 공정에서 기존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주요 전력 부품인 초소형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런 단어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콘덴서는 전자제품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방출해주는 필수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뉴스의 중요한 사실은 바로 작아진 사이즈입니다. 기존 사이즈의 5분의 1에 불과한 사이즈라고 하는데요. 부피는 작아졌는데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기존보다 약 10배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라타 공정에서는 2020년에 출시할 아이폰에 이 콘덴서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작아진 사이즈 덕분에 여러가지 안테나 등 기타 센서들을 아이폰에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5G가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큰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는데도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2021년에 나올 아이폰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밍치코에 따르면 2021년에 출시하는 아이폰 중 한 가지 모델에는 이 유선 충전 단자가 아예 빠진 무선 충전만 가능한 모델이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출 정보로 유명한 또 다른 사람이죠. 바로 벤 게스킨도 이 소식에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바로 애플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라이트닝 포트를 완전히 제거하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울트라 와이드 밴드 기술을 접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울트라 와이드 밴드는 일종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데요. 넓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서 낮은 전력으로 송수신하기 때문에 다른 무선 기술에 큰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서 블루투스나 다른 와이파이랑 병행해서 사용을 해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경우 아무래도 좀 천천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막상 애플도 소비자가 충전 포트를 없애는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신박하고 깔끔함을 추구하는 애플에서 제법 가능할 듯한 얘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진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차에서 핸드폰을 충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일단 무선 충전이 지원되지 않는 차량에서는 아예 쓸 수도 없는 거죠. 아무리 2021년에 벌어질 일이라고 해도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과거 애플에서 이어폰 단자를 제거했을 때도 시장에서 정말 반응이 안 좋았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모든 회사에서 이제는 이어폰 단자를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걸 보면 또 어느 정도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벤 게스킨은 포트가 없는 아이폰에 에어팟이나 무선 충전 패드를 넣어줄 것인가 라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애플에서 이 포트를 완전히 제거한다면 당연히 현재처럼 라이트닝 케이블을 넣어주진 않겠죠? 그럼 박스에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빈 공간에 에어팟과 충전 패드를 넣어줄까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은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공짜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추측이 있는데요. 글쎄요. 무선 충전 패드는 몰라도 에어팟은 안 넣어줄 것 같습니다. 정말 만약 에어팟이 들어가게 된다면 아이폰의 가격이 더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면 판매 매출에도 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올리면서까지 에어팟이 박스에 들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폰 11 프로 박스를 가져왔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어보면 유선 이어폰과 유선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를 유지하려면 절대로 에어팟을 넣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애플이라는 기업이 그렇게 상냥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빈 공간으로 나오진 않을 텐데 뭐라도 좀 넣어주길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 빈 공간에 애플에서는 무엇을 넣어줄까요? 무선 충전 패드라도 좀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어느덧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마지막 소식도 밍치코엑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2021년에는 아이폰 SE2 플러스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플러스 모델은 SE2의 후속작으로 5.5인치나 6.1인치 모델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된다면 아마 이 녀석의 이름은 아이폰 9 플러스가 되겠죠? 이 SE2 플러스 모델은 홈 버튼이 없고 화면에 베젤이 없는 베젤리스 디스플레이를 가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이 녀석은 아마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페이스 아이디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이 노치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 대신 애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특이한 방식의 보안 시스템이 적용될 거라고 하는데요. 바로 터치 아이디를 파워 버튼에 삽입시키는 방식을 채택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방식은 바로 갤럭시 폴드에 쓰였던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글쎄요, 애플에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방식을 채택한 적이 없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2021년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이렇게 라인이 늘어난다는 건 저 같은 애플 빠돌이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폰 SE2의 출시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출시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인스펙팅 룸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스펙팅 룸의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